AI 시대에도 평가의 기준은 이어야 할까요? 저는 AI 시대의 평가의 기준은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까지 평가는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의 평가는 교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이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수동적인 정답자, 교사가 질문을 하고 교사가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교사가 먼저 정답을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많이 외웠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던진 질문에 학생들이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는 것, 그것을 보는 거죠. 기존의 능력이란 정답의 나열을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느냐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능력이란 정답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과 정답의 연쇄를 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마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고 그 정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정답을 찾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 자체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답의 양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양과 속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그 속도는 일정한 양을 넘어서게 되면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설계란 중요도입니다.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요한 질문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구별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고 그걸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고 그거를 수준별로 혹은 깊이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학생들에게 키워지는 것이죠. 이 능력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인데 저는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지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교사가 던진 5개의 보기 중에 적절하고 정확한 답을 찾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문을 하나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위 보기를 읽고, 보기에 제시된 지문을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질문을 고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혹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쓰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 심화된 것은 뭐냐면 그 질문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역, 추론 영역, 비판 공감 영역, 상상력 영역. 이 네 가지 영역별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질문이 아니고 다음 중 위 질문을 읽고 할 수 있는 사실 질문으로, 추론 질문으로, 공감 혹은 비판 질문으로, 상상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학생들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도를 평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 가지 영역에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각 영역별로 아주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되는 3점짜리 질문과 그다음 2점짜리 질문과 그다음 마지막 1점짜리 질문을 학생들이 선별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 질문을 추론 영역에 배치를 했고 추론 영역의 이 질문이 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3점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은 뭐고 그것이 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그 선택의 이유를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네, 대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사가 학생들의 대답을 듣는 기존의 평가 방식이라면 이 평가 방식은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교사가 이런 식의 평가를 한번 진행하려면 정말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뺏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교사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높게 상승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인간지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AI에게 이 평가를, 1차 평가를 맡기고, 교사는 이러한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질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질문들을 영역별로 배치하는 거죠. 사실, 추론, 공감, 상상. 그리고 중요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다양한 질문들이 어떤 정도가 1점이고, 어느 정도가 2점이고, 어느 정도가 3점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들이 아주 필요한 교사가 수업 중에 제시했고, 학생들이 학습한 필수 문학 개념, 필수적인 국어 개념을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낱말이 정확하게 했는지, 그 빈도는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직렬 구조가 아니라 병렬 구조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 병렬적으로 평가가 진행된 것을 교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학생이 질문을 설계한 사실, 추론, 공감, 상상의 질문 영역별로 된 것을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내고 거기에 중요도를 평가를 했다면 이것을 AI가 1차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논리성, 정확성, 그리고 빈도, 유창성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1차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학생들 나름의 이게 영역별로 질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확하게 했는지 강점과 약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주면 이것 자체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고 최종 평가가 진행될 때는 교사가 그걸 통해서 2차 관찰 혹은 최종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학습의 와중에 쓰였다면 교사가 학생과 만나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너가 사실 질문 이렇고 추론 질문 이렇고 공감 질문, 비판 질문 이렇고 상상 질문은 이렇다. 넌 런 영역의 질문을 참 잘하는데 이런 영역의 질문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사가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최종 평가 단계에 도달하고 싶다면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들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2차 면담, 2차 관찰 때 질문을 직접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충분히 대답을 잘했다면 충분히 훌륭한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평가가 진행된다면 저는 교사의 채점 시간이 70% 이상 정말 획기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가가 학생들의 성장에 대단히, 학생들의 특히나 질문 능력,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대단히 대단히 큰 긍정적인 효율이 있으면서도 교사의 업무는 저는 기존에 이렇게 평가를 진행했을 때 대비 거의 70% 이상 대단히 대단히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평가의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란 질문과 대답의 연쇄죠.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예전엔 요 1단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2단계, 3단계까지 질문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개별적인 피드백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교사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 방법이 진행된다면 대단히 평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도 물론 특별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어떤 능력이 요구되냐면 먼저 AI를 잘 다룰 수 있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에게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추론, 공감 비판, 상상 이 네 개의 영역을 나누고 이 영역에 맞는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사가 먼저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코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한다면 학생 개별적으로 정말 그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교사에게 필요했던 능력이죠. 그리고 원래 교사에게 요구됐던 능력이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늘 교육과정 목표에 제시되었던 능력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던 교사가 지치기 때문에 해낼 수 없었던 거를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AI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교사가 원래도 잘 했어야 했을, 집중해야 했을 이 부분에 더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앞으로 AI 시대에 소설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 내 작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처럼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작품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이미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질문을 만들고 대답을 만들고 또 질문을 만들고 대답을 만드는 그 경험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에게 가장 좋은 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작품일수록 학생은 아무리 새로운 생각을 해낼래 해낼 수 없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해내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5년 내, 그러니까 최근 작품일수록 인공지능에게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현저히 적고,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 자신의 순발력, 그리고 자신의 논리력을 발휘하기가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작품을 연구하는 게 선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도 당연히 작품에 따라서 교사가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평가 질문 목록을 교사가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 공동 연구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은 매년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 발굴되는 작품들을 교사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 질문 목록을 영역별로 나누는 그래서 이 안에서 검증 가능한 역할들을 해내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갖고 이런저런 논문을 검색해 봤는데 이게 이미 미국,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MIT와 스탠퍼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IT는 좀 거시적인 측면, 윤리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좀 큰 질문을 가지고 좀 다루고 있다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더 증폭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곳은 스탠퍼드 쪽이더라고요. 스탠퍼드의 LTL, 그러니까 러닝 테크닉 이 연구소에서 지금 이런 식의 평가 방식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고, 두 번째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고, 네 번째는 메타 인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를 실제로 키워내는 실제 수업으로 저는 제가 제시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퍼드 LTL 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도 제가 기획한 이 수업과 꽤 많은 부분 비슷해서 저는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에 교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작업, 우리가 늘 교육 목표로 삼았던 그 작업에 다시 돌아간 거죠. 예전에는 너무 많은 교사의 역량, 너무 많은 교사의 노력, 너무 많은 교사의 시간을 투입해야만 겨우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가능할까 말까 했던 그 작업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 반복적인 채점 노동에서 좀 해방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 피드백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아주 손쉽게 구별하고 더 응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저는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분명히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는 그런 반복적인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창의력, 비판력, 공감력, 이런 실행력과 교감하는 게 저는 교사에게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족적이냐면 학생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학생들과 질문을 나누고 대답을 찾고 그 대답에 대해 또다시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교사라면 저는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지능을 개발하는데 무엇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이런저런 이유로 우연히 보고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보고 들으시다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무엇보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